네, 오도어 미니진 전 대표의 기자회견에서 그야말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제안이 나왔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에서는 이 제안의 배경부터 숨은 의도까지 하나하나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사태의 모든 것을 관통하는 숫자, 바로 256억 원입니다. 정말 평생 만져보기도 힘든 엄청난 액수죠. 그런데 이 돈이 어떻게 길고 긴 분쟁을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카드로 제시된 걸까요? 그 배경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 사건을 분석할 순서입니다. 첫째, 그야말로 폭탄 선언되었던 제안의 시작. 둘째, 그 제안의 구체적인 내용. 셋째, 뉴진스를 위한 결단이었다는 명분. 넷째, 기자회견 현장에서 벌어진 논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때는 2026년 2월 25일입니다. 민희진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죠. 바로 이 자리에서 하이브와의 소송 1심에서 이겨서 받게 된 배상금 256억 원을 전액 포기하겠다는 정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사실 이런 제안이 나오기까지 법적으로는 민 대표가 계속해서 유리한 상황이었어요. 2024년 해임 반대 가처분 승소로 자리를 지켰고 2025년에는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죠. 그리고 마침내 2026년 1심 소송에서도 승소하면서 법적으로 자신의 정당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연이은 승리의 결과가 바로 256억 원이라는 거액의 배상금이었던 겁니다. 기자회견이 시작되자마자 나온 바로 이 한 문장이 사실상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랜 법정 다툼 끝에 얻어낸, 그것도 정당하게 인정받은 거액을 포기하겠다니 그야말로 파격적인 선언이었죠.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깊이 있는 분석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이 256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포기하는 대신 민 대표는 하이브에게 무엇을 원했던 걸까요? 그 제안의 구체적인 조건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안의 핵심은 포괄적인 휴전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민 대표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차원이 아니었어요. 분쟁 자체를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한 전면적인 화해를 제안한 거죠. 그녀의 계획은 아주 명확한 3단계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자신이 받을 256억 원을 받지 않겠다. 둘째, 그 대가로 하이브는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민사, 형사 소송을 멈춰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평화협정은 분쟁에 얽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안이 더 파격적으로 다가온 건 바로 이 범위 때문입니다. 민 대표 자신은 물론이고 분쟁의 중심에 있었던 뉴진스 멤버들, 그리고 협력했던 외부 파트너사들, 심지어 퇴사한 어도어 직원들과 팬덤에 대한 고소 고발까지 전부 다 취하하라는 거였죠. 말 그대로 이 분쟁과 관련된 모든 것을 리셋하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이례적인 제안을 한 걸까요? 민 대표가 가장 전면에 내세운 동기는 바로 그룹 뉴진스의 미래와 안녕이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그녀가 내세운 논리의 감정적인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빛나야 할 아티스트들이 무대가 아닌 법정에서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모든 싸움을 멈춰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호소한 겁니다. 결국 민 대표의 주장은 명확합니다. 256억 원이라는 눈앞의 금전적 가치보다 건강한 K-팝 산업 생태계를 회복하고 소속 아티스트들이 평온한 일상을 되찾는 그 가치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다는 거죠. 자신의 결단이 산업 전체의 화합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는 대의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잠시 후 뒷이야기를 이어가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렇게 평화와 화합이라는 거대한 명분을 내세운 것과는 정반대로 정작 기자회견의 진행 방식 자체는 또 다른 논란의 불씨를 키우고 말았습니다. 실제 현상은 어땠을까요? 행사는 예정보다 10분가량 늦게 시작됐고요. 민 대표는 준비해온 입장문만 일방적으로 읽었습니다. 그 어떤 질문도 받지 않았고 5분도 채 되지 않아서 자리를 떠나버렸죠. 당연히 현장에 모여있던 수많은 취재진들은 즉각적으로 그리고 아주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럴 거면 왜 불렀냐? 언론을 제안의 배경으로 이용한 것 아니냐는 고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한마디로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죠.
결국 이 미숙하고 일방적인 소통 방식은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대승적으로 보였던 이 제안의 진정한 의도에 대한 큰 의구심을 낳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진정성을 둘러싼 또 다른 논쟁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하게 얽힌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이번 제안이 남긴 논란과 질문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이 사태의 핵심적인 딜레마입니다. 제안의 의도는 평화와 화해를 위한 대승적 결단이라고 포장됐지만 그 실행 방식은 언론이라는 핵심 이해관계자와의 또 다른 갈등을 만들어낸 일방적 통보에 가까웠다는 거죠. 이 모순이 모든 논란의 시작이었습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이브는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한 상태고요. 법원이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256억 원의 지금 역시 일단은 보류됐습니다. 즉, 법적 분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뜻이죠. 결국 우리에겐 이 근본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이번 제안은 진심으로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한 대승적인 결단이었을까요? 아니면 1심 승소라는 유리한 고지를 점한 뒤 여론을 움직여 하이브를 압박하려는 고도로 계산된 전략적 한 수였을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